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의외로 많은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는 밥값 계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겼던 밥값 계산에는 사실 인간관계에 숨겨진 심리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밥값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오해를 해소하고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밥값 계산할 때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왜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당연히 돈 많은 네가 내는 거지. 올해 67세인 이성욱 씨의 경우입니다. 성욱 씨는 젊을 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동료들과, 은퇴 후에는 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성욱 씨는 이런 모임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바로 밥값 계산 문제였죠. 성욱 씨는 지난달 20년 지기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학 동창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웃음꽃이 피고 추억이 흐르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한 친구가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연금 제일 많이 받는다며? 맞아. 우리 중에 정식 은퇴하고 두둑하게 퇴직금까지 챙긴 놈은 쟤밖에 없잖아. 또 다른 친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쏘는 거 맞지? 모두가 웃었지만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친구들의 말에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서 계산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욱 씨는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장 생활도 잘했고 명퇴가 아닌 정식 퇴직으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었죠. 사실 은퇴하고 처음 몇 번은 이런 말에 으쓱한 기분이 들었지만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왜 항상 나만 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모임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돈이 많이 있어 보이는 건 그들의 생각과 판단일 뿐이고 설명할 수 없는 각자 사정이 있기 마련인데 말이죠. 저도 두 아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최근 아내가 수술까지 받아서 병원비 지출도 많고 이런 개인 사정을 구구절절 모두 얘기할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밥값 계산대 앞에서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오랜 관계의 균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욱 씨의 이런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경제 상황을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계산은 당연히 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불편함을 넘어 관계 자체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욱 씨처럼 모임 자체를 꺼리게 되거나 심지어는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첫째로 역지사지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어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조금도 고려해보지 않는다면 이해의 여지는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 모임 전에 미리 밥값 내는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더치페이 규칙입니다. 내 밥값이나 커피값을 각자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인정머리 없어 보인다, 너무 각박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요즘에 새로 자리 잡는 계산 문화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돌아가면서 계산하는 규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순번을 정해서 계산하자고 자연스럽게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지출까지 많아서 나도 많이 빠듯하거든. 친구들이 말은 안 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으니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가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도록 미리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진정한 친구들은 이런 솔직한 대화를 이해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밥값 계산으로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내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 나는 저렴한 거 먹었으니 내 거만 낼게. 교사로 퇴직한 65세 이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경 씨는 퇴직 교사 몇몇과 매달 독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10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한 후 함께 식사를 하는 모임이죠. 대부분 즐거운 시간이지만 밥값 계산할 때마다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모임의 어떤 한 분이 항상 자신은 가장 저렴한 메뉴를 시켰다며 정확히 자기 몫만 계산하려고 하고 또 다른 회원들은 모두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자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그 회원의 특이한 성격이라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모임 자체가 불편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 모임의 본질이 망가져갔고 모임에 나오지 않겠다는 회원들의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미경 씨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모임의 모든 회원들과 상의한 끝에 계산 방식은 더치페이로 결정했고 특별한 이유가 생길 때에는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기로 규칙을 명확히 정하였다고 합니다. 상황에 맞게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독서 모임의 갈등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행동 패턴은 종종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돈 계산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 회원분은 독서 토론 시간에도 자신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잘 듣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임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간식을 가져오는 순서가 돌아와도 자주 깜빡했다며 빠지곤 하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와 친밀감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미경 씨의 독서 모임에서도 그 회원과의 교류는 점점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면 관계만 악화될 뿐입니다. 대신 미경 씨처럼 규칙을 명확히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1대1로 만나는 상황이라면 오늘은 내가 살게 또는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라고 처음부터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생각으로 만남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겠죠.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로 끈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과 행동이 다른 아, 벌써 계산했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유형입니다. 63세 퇴직 공무원 박종서 씨의 이야기입니다. 종서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옛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합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라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깊은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중 한 동료 때문에 종서 씨는 항상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는 제가 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계산대로 가면 그제서야 그 친구는 종서야, 벌써 계산하려고? 내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니 종서 씨가 더 답답했던 것은 그 친구가 정말로 계산할 의향이 있었다면 적어도 종서 씨보다 먼저 움직였어야 하는데 항상 종서 씨가 일어난 후에야 내가 하려고 했는데 라는 말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십 번 반복되니까 이건 뭔가 의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의도적 지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할 의사는 없지만 인색하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어.
마치 계산할 의향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신은 실제로 돈을 내지 않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교묘한 것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다음에는 내가 꼭 살게라는 말도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서 씨는 이런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고민 끝에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택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 친구에게 직접 오늘은 내가 한턱 쏘는 거지? 라고 웃으면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른 동료들도 다 보고 있어 어쩔 수 없었는지 그래 오늘은 내가 살게라고 하더군요. 이후로도 종서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모임에서의 계산 부담이 좀 더 공평하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정직성의 문제죠. 진심으로 계산할 의향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부분에서도 신뢰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종서 씨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호의를 표현하는 사람은 대부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드물죠.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종서 씨처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다음 차례의 사람에게 미리 알리면 모두가 계산 방식을 알고 편하게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사람과의 1대1 만남을 줄이고 여러 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만 만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나 요즘 돈 없는 거 알잖아. 72세 한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30년 넘게 동네 부녀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회원들과 함께 주민들 건의사항도 처리하고 식사도 하는 정기 모임을 갖는데 그중 한 회원이 항상 밥값 계산 시간이 되면 요즘 용돈이 빠듯해서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으니 처음에는 다들 이해를 하고 그 회원의 몫까지 다른 분들이 나눠서 부담했죠.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계속되니까 다들 의아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녀회 회원들을 당혹스럽게 한 것은 옷은 늘 명품만 입고 다니고 모임에 와서는 비싼 식당에서 식사한 자랑과 해외여행도 심심치 않게 다닌다는 점이었죠. 정작 부녀회 모임에서는 항상 돈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주에 딸과 프랑스 여행 다녀오셨던데 즐거우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 아, 그건 다 딸이 해준 거예요. 저는 돈 한 푼 안 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런 상황을 모든 부녀회 회원들이 알게 되었고 비난하는 회원, 이해하는 회원들 간의 갈등이 커졌어. 결국 영숙 씨는 회장으로서 중재에 나서야 했고 모임비는 연초에 일괄 납부하고 불참 시에도 환불은 없다는 모임 규칙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그 회비로 1년 동안에 모든 식사와 다과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임 규칙을 도입하자 처음에 그 회원은 반발했지만 결국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회비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밥값을 내지 않으려던 행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규칙을 따른 것이죠. 영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로 말과 행동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예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고정 수입이 줄어들고 한정된 자금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나 생활비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재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내가 사는 거지
아, 벌써 계산했어. 같은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의 식사 비용이라도 매달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4세 전직 중소기업 대표였던 황인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회사 운영할 때 직원들 밥값, 접대비 이런 거 전혀 아깝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고정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아내의 치료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모임에 나갈 때마다 오늘은 누가 계산할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인수 씨처럼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심스럽게 지출을 관리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밥값 계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밥값 계산이라는 작은 행동에도 그 사람의 품격과 인간성이 담겨 있습니다. 노자는 사람의 됨됨이는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작은 행동 하나가 진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한마디 말이 서로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한마디 말과 행동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온 소중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그 관계를 통해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며 인생의 참의미도 누리는 여러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